안녕하세요. 제발 중국어를 자유롭게 하고 싶은 김지혜입니다. 영상을 찍는 이 시점에서는 약 2달 전까지만 해도 중국어에 대해서 하나도 몰랐던 이제 막 공부한 지 2달째 되는 초보자입니다. 앞으로 저는 이 채널 제발 중국어에서 의지만 있다면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으로 제가 계획한 시간 6개월 내에 중국어로 소통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직장인이고 중국어 시험을 보기 전까지 중국어를 한 번도 공부해 본 적이 없어요. 시험을 치기 전까지 제가 아는 중국어 단어는 니하오 이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러다가 올해 4월부터 중국어를 혼자 공부하기 시작해서 5월에 HSK 4급을 따게 되었습니다. 즉 5주 만에 HSK를 딸 수 있었는데요. 영상을 바로 찍으려고 했는데 좀 귀찮은 성격이 있어가지고 미루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늦어졌습니다. 중국어를 공부하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별것 아닌 자격증일 수도 있겠지만 저에게는 직장인이 되고 나서 6년 만에 처음으로 거둔 성공이라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종 목표인 자유롭게 중국어를 하는 수준까지는 아직도 많이 멀었지만 반드시 이 목표를 완수하고 이후에 중국어를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지혜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왜 HSK 시험을 치게 되었는지, HSK 4급 시험 범위 및 수준, 그리고 가장 중요한 단기간 HSK 합격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최종 목표인 중국어로 자유롭게 소통하는 단계에 이르기 위해서 HSK 시험을 준비하는 것은 사실 필수적인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HSK 시험을 준비한 이유는 바로 최종 목표로 나아가는 과정 중간중간에 작은 성취감을 느끼고 스스로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언어 공부라는 것이 사실 쉽고 간단하지 않습니다. 저는 단기간에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6개월이라는 시간을 잡았지만 솔직히 6개월은커녕 한 달 동안이라도 차근차근 공부하기가 쉽지 않는데요. 그래서 저는 최종 목표로 도달하기 전까지 중간중간 HSK 시험이라는 작은 목표를 설정한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HSK 시험을 통해서 실전적인 중국어 회화 실력을 기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말하기 공부의 토대가 되는 어휘, 듣기, 문법 등을 준비하는데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처음 언어를 공부할 때 막상 시작하려니 너무 막연하고 거대하게 느껴지는데 HSK를 통해서 그때그때 급수에 맞는 내용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었고 한 달 반이 지난 지금 저는 제 생각이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중국어를 통해 다가오는 미래에 대비하고 앞으로 직장에서 혹은 그 외에 제게 생길 수 있는 수많은 기회를 잡고 싶었습니다. 저는 6년차 직장인인데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직장 생활을 해내는 것만으로도 너무 힘이 많이 들어요. 제가 처음 직장에 취직했을 때에는 제 몫을 해내는 것만으로도 너무 힘들어서 퇴근하면 바로 잠자는 생활을 했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직장 생활에는 익숙해졌지만 퇴근하며 집에서 빈둥거리며 핸드폰으로 유튜브를 보거나 TV를 보면서 시간을 주로 보냈었습니다. 난 열심히 일했으니까 집에서는 쉴 권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요. 건실하게 직장 생활을 한 것은 참 잘한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변명이 돼가지고 직장 생활만으로도 나 자신에게 충실한 삶을 살고 있다고 착각하고 소중한 시간들을 너무나 무의미하게 낭비하였습니다. 그런데 직장 생활 6년 차의 어느 날 벼랑간 지나간 시간들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퇴근 이후의 시간들, 이 시간들을 내가 어떻게 보냈는가 이걸 생각해보게 됐는데 그 색채가 너무 희미한 거예요. 내가 그 긴 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 또 어떻게 보냈는지 이런 걸 생각해 봤는데 분명히 6년이란 시간이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간들이 하나하나도 기억이 잘 안 나고 주로 침대에서 핸드폰을 보는 시간들로 너무 간단히 요약이 되었습니다.
즉 그 긴 시간들의 의미가 담겨져 있지 않았던 거죠. 인간은 짧다면 짧은 인생 동안 의미를 남기기 위해 산다고 하는데 제가 보낸 그 시간들은 너무 무미건조하고 가루처럼 사라져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경험하고 열심히 즐기며 충실히 보낸 시간들이 저에게는 흑백 사진처럼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직장에서 직장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있었지만 그 외의 시간에 대해서는 정체성이 심각하게 망가져 있었습니다. 그저 누워서 핸드폰을 보며 시간을 보내는 것은 절대 제가 원하던 그리고 제가 되고 싶은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하루하루 열심히 산다고 거짓으로 저 자신에게 위안하며 살아왔는데 사실을 마주하고 나니까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나 자신에게 계속 변명을 하고 스스로를 망쳐왔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라도 절대 스스로 핑계와 변명으로 자신을 속이지 않겠다.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지 진지하게 고민했고 수많은 고민 끝에 저는 중국어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왜 중국어를 선택했냐라고 궁금하실 텐데요. 솔직히 중국어를 공부한다는 게 바로 저에게 달콤한 열매를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다. HSK를 딴다고 해서 월급이 오르거나 보너스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당장 어디 써먹거나 돈을 벌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럼에도 제 인생에서 앞으로 중국어를 활용할 기회가 찾아올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현재 미국 다음으로 경제적으로 큰 나라이며 앞으로 점점 더 국제사회에서 중요해지고 있는 나라니까요. 그래서 한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것이 미래지만 중국어를 공부해두면 언젠간 좋은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고 믿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렇게 해서 중국어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지만 솔직히 직장인으로서 공부를 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퇴근하고 시간을 내서 공부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저도 정말 고생을 많이 했는데 집에서는 너무너무 공부가 안 되고 막 잠이 와가지고 결국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도서관에 있어도 잠이 와가지고 30분씩 거의 엎드려서 자야 하지만 공부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하루에 순수 ALT를 3시간 정도로 잡았는데 3시간 정도밖에 없어서가 아니라 자고 일어나서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는 한계가 저한테는 3시간이었거든요. 그 이상은 좀 너무 피곤하기도 하고 우울해지기도 해가지고 공부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더 의지가 있으신 분들은 아마 저보다 오래 공부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전 사실 처음에 중국어 공부를 하기로 마음먹고 나서 중국어 여행 해안책을 사서 봤었습니다. 중국어는 배움을 영어로 적어놓기 때문에 영어를 읽을 수 있으면 이를 좀 어설프게 따라 읽을 수는 있겠지만 당연히 영어 발음과 완전히 같지가 않고 또 우리말에는 없는 성조 표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발음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유튜브에서 발음을 알려주는 강의를 찾아보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찾은 것이 바로 우기부기 중국어 영상이었습니다. 이 강좌는 2번씩 주고받는 짧은 대화가 한 강좌로 되어 있고 총 100가지 강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강좌를 통해 기본적인 중국어 표현들을 따라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발음 공부와 자주 쓰이는 표현을 익힐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영상마다 어려운 발음을 잘 설명을 해주시기 때문에 기초를 배우는데도 도움이 많이 되었고 한 강좌가 10분도 안 될 정도로 매우 짧기 때문에 가볍게 배워가며 중국어 학습에 대한 의욕도 더욱 생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처음 이렇게 일주일 동안은 우기부기 영상을 하루 3시간 정도 보고 나서 본격적인 HSK 공부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먼저 중국어 문법책을 공부했었습니다. 바로 이 책인데요.
시사 중국어사에서 나온 유명한 베스트셀러였던 책이라고 합니다. 이 책을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었습니다. 가능하면 이해를 하면서 읽으려고 했지만 이해가 안 되는 것 혹은 좀 전에 보았는데 까먹은 것들은 그냥 다음에 읽을 때 다시 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넘어가면서 읽었습니다. 중국어 문법은 다른 언어 문법에 비해서 좀 쉬운 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니면 이 책이 좀 잘 만들어져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큰 어려움 없이 일주일 동안 2회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4급 단어책을 사서 외우는 걸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어를 쓰면서 외웠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하루 하다가 그만두고 단어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3시간씩 2주를 목표로 잡고 시작했습니다. 처음 1주는 총 3번을 읽었는데요. 처음 2회독은 그냥 책을 빠르게 훑으면서 읽었습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아까 문법책에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냥 넘어가면서 읽었어요. 그리고 3번째부터는 듣기 파일을 같이 들으면서 읽었어요. 여러분, 저 절대 머리 좋은 편 아닙니다. 오히려 기억력이 없다는 말을 자주 듣고 암기가 좀 자신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공부하면 여러분들도 아마 처음에는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드실 거예요. 머리가 막 터질 것처럼 아프고 답답한 생각도 들고 현타도 옵니다. 하지만 이걸 2번, 3번 계속 반복해서 단어책을 보고 나니까 조금씩 단어들끼리 연결도 되고 기억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기억력이 좀 나쁜 저도 3회독부터는 기억이 나기 시작했으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좀 더 빨리 기억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 주 4회독부터는 책에 나온 예문 파일들을 다운받아가지고 쉐도잉하면서 들었어요. 정말 단순하게 예문 듣기 파일들을 무한 반복하면서 들었는데 물론 뜻도 함께 보았지만 뜻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의 중국어 소리에 집중하면서 계속해서 들었었습니다. 이걸 말로 하면은 간단해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 잘 들리지도 않는 중국어 예문들을 계속해서 들으면서 공부하는 게 진짜 쉬운 게 아니에요. 처음에 예문들을 막 눈으로 볼 때가 그리울 정도로 듣는 게 너무 피곤했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이렇게 책 전체를 총 2번 쉐도잉하고 나니까 이 공부만으로도 독해는 80%, 청해는 70% 정도가 이해가 되었습니다. 즉, 이때부터 합격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마지막 한 주는 기본서에 딸린 모의고사 2회분의 문제를 풀고 작문을 대비했었습니다. 모의고사 2회분은 실전과 똑같은 환경에서 막 시간까지 재면서 풀진 않았었는데요. 그래도 일주일 뒤에 시험을 대비한다는 마음으로 긴장감을 가지고 풀었습니다. 그리고 작문은 솔직히 실력이 아니라 머리를 써서 통과를 했었는데요. 여러 가지 제시어에서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문장들을 뽑아가지고 템플릿을 만들고 외웠습니다. 즉, 여러 가지 작문 상황에 응용할 수 있는 만능 문장이라고 생각되는 문장들을 뽑은 거예요. 4급 작문 파트에서는 사진이랑 제시어를 주는데요.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화내는 장면, 물건을 사는 장면, 뛰어가는 장면이 있다고 치면 뭐뭐 하는 것 같다 라는 구문을 외워서 화를 내는 것 같다, 물건을 사는 것 같다, 뛰어가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중국어를 쓰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하면 이제 높은 점수를 받기는 조금 어려울 수는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문제를 풀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5주 만에 HSK 4급에 무난히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솔직히 HSK 4급은 실제 회화 능력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중국어로 어떤 문장을 말하라고 하면 막 기억이 날 듯 말 듯 하면서 단어만 떠오르지 문장은 구성이 잘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는 제가 미리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던 수준입니다. 지금 2달도 안 됐는데 중국어를 잘할 수 있다면 그건 좀 말이 안 되겠죠.
사실 여행 생주 수준의 중국어를 위해서는 4급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바로 회화 공부로 넘어가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좀 더 자유로운 중국어를 위해서는 5급까지 하고 회화 공부를 하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서 저는 5급 시험을 보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중국어 공부를 시작하게 된 계기부터 HSK 4급을 따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앞으로 5급을 따는 과정, 중국어를 자유롭게 하게 되는 과정까지를 영상으로 기록해 두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제 영상을 보면서 같이 중국어를 시작하시는 것은 어떠신가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제발 중국어!